누구 혹은 무엇의 삶에 대하여.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은 사는 일 또는 살아있음, 목숨 또는 생명이라고 뜻풀이하는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씩 주어진다. 오로지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척 소중히 여긴다. 돈을 벌고 집을 사고 공부를 하고 사람과 문화, 여가를 더한다.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이런 삶을 풍성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느라 우리는 나 외의 다른 존재에게도 삶이 있다는 것을 잊곤 한다. 그러다 문득 눈에 들어온다. 도시의 으슥한 길, 캠퍼스, 재건축 현장, 모두가 웃으며 지나는 번화가 어딘가에 옹송그린 누군가의 삶. 간신히 버텨내며 견디는 혹은 빼앗기는 누군가의 소중한 것들. 그런 삶들이 있다.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게 숨어야만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삶들.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하는 삶들. 눈치를 보며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쪽잠을 자야 하는 삶들. 그리고 그런 삶들에게 손을 내미는 삶들. 아주 예전부터 존재해온 길 위의 동물과 그를 돌보는 사람. 많은 사람이 사정이 안 되어서 돈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외면할 때 소매를 걷어붙인 이들에게 대단한 사람, 천사, 착한 사람 같은 말을 돌려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단해서도 착해서도 천사여서도 아니다. 이들 역시 보통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돈이나 경력이나 명예가 되지 않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 욕을 먹어가면서 키우고 치료하고 돌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삶은 어떨까? 그들 중 7사람과 7고양이의 삶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시간, 이 공간, 어딘가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삶들 중 일부일 뿐이다.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라고 하면 이제 비반려동물, 특히 주인이 없는 고양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평범한 이야기들이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다들 아는 이야기라고. 그렇습니다. 사실 다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제가 읽어드린 이 7개의 이야기는 전혀 특별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어디에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디에나 있는 삶이고 어디에나 있는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그 삶과 죽음이 너무나 함부로 취급되고 있어서 함부로 잊혀지고 있고 함부로 처리되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멈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함부로일 수 있는 삶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너무나 많은 비슷한 친구들하고는
좀 차별이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7개의 이야기를 고르면서 왜 이 이야기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는 했었는데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또 제가 접근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정보가 쌓여 있고 그래야 했기 때문에 요 7이야기를 선택을 한 것일 뿐인 거고 사실 어디에나 있는 아주 평범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옆을 조금만 돌아보시면 이 7친구들과 7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나왔던 고양이들의 이름이 이 책의 제목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못하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삶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친구들이 한계 안에서도 사랑 넘쳤던 태평이와 김사라 수녀, 보통의 삶을 위하여 원문이와 이현주, 모두의 너, 셀라와 강동량의 행복조합, 서울시 관악구 인원동의 길동이와 김하연, 국민대 하구입니다. 생강이와 국민대 고양이 추호 박예진, 고양이의 든든한 울타리 크리미와 대전 거울 고양이 쉼터, 그리고 방금까지 읽어드렸던 가장 약한 이의 가장 큰 한 걸음 자두와 예미수, 이렇게 였습니다. 태평이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그냥 잘 있나 하고 김사라 수녀님이 겨울집을 들여다봤다가 안에서 몸이 굳은 채로 있었던 고양이였죠. 그래서 장애가 있는 상태로 수녀님의 돌봄을 받다가 오히려 수녀님이 그 고양이한테서 자신에게 주는 오롯한 정말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했던 그런 고양이였고요. 원문이는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정말 처참한 상태로 발견되었던 그런 고양이였습니다. 처참한이라고 하면 약간 좀 주관적이긴 한데 콧등에 아주 깊은 상처가 있었고 또 피부병도 있었고 그랬던 친구였죠. 그랬다가 나중에 간암인 것이 발견되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고양이였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미약해서 삶이 아주 팍팍했던 그런 고양이였고 현주 씨가 재개발 지역에서 고양이 돌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문이 같은 혹은 원문이보다도 더욱 안타까운 상태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그런 환경에서 돌본다는 건 아마도 현주 씨에게도 평범한 삶이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붙어있는 이 부제들이 그 고양이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돌보는 사람에 대한 돌보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고양이도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도 부디 보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셀라는 쉼터 고양이였죠. 그래서 정말 욕심이 많고 원하는 것을 똑부러지게 요청하는 셀라였는데, 그랬지만 셀라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셀라였지만
단 하나 가지지 못했던 게 셀라만을 위한 가족이었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쉼터의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마 모두가 이 부분엔 동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one of them, 모두 속에 있는 나, 특정되지 못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닌 나로 산다는 건 아마 아주 큰 스트레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셀라 같은 고양이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쉼터 고양이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쉼터의 삶이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거고, 길동이와 김하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의 주민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싶었어요. 동네 고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도 동네의 주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생강이와 예진 씨 그리고 추호 같은 경우에 캠퍼스를 나눠 쓰는 학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고, 크리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맥락의 쉼터 고양이이긴 하지만 쉼터를 시작하는 멤버로서 쉼터의 고양이 보모처럼 활동한 것,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저도 쓰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에피소드였는데, 쉼터가 점점 커져가는 것, 강동냥이와 거울 쉼터의 분명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강동냥이는 집합체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논의를 해서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구조해서 쉼터에서 보호하는 개체수에 대해서 합의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확장 속도에 제동이 있다고 한다면, 거울 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쉼터이기 때문에 그런 제동이 많지 않아서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쉼터 문제는 아마도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사회의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개인적으로 제게는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자두와 예미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물학대 문제, 그리고 동물과 관련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늘 나오는 그 소유주 문제와 재물손괴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동물학대 문제나 동물범죄 문제가 과연 가해자 하나를 악마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게 뭐 이 비단 동물 범죄만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 자체가 그 범죄자 하나를 악마화하고 그 범죄자 하나를 콕 찍어서 사회에서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가? 라는 조금은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범죄라는 것은 타자에 대한 존중의 부재가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강력범죄가 되었던 아니면 뭐 경제범죄가 되었던, 만약에 그 피해자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 피해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범죄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떠올린 다음에 그 범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로 도덕책 같은 정말로 세상을 핑크빛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동물 문제를 가지고도 저는 이런 식의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삶들 쭉 따라오면서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 약간이라도 잠시라도 생각할 거리가 되었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